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날씨를 가리지 않습니다. 때를 가리지 않습니다. 차보다 사람이 먼저니까요. 이름이 바뀌어도 차보다 사람이 먼저. DB 손해보험. 차가 가는 곳 어디든지 차 안에 완벽한 TV 스카이라이프 LTE TV SLT. 위성방송과 KT LTE 기술이 만나 차 안에서 끊김없이 TV를 볼 수 있는 새로운 TV 세상을 열어갑니다. 대한민국 하늘 아래 어디든지 TV가 차 안으로 쏙! UHD 라이프 스카이라이프.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수익3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익등정 30일의 김선혜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개최 기대감에 코스피가 반등했습니다. 코스닥 또한 남북 경협주의 상승세로 1% 넘게 상승했는데요. 최근 시장이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 방향 잡아가시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요동치는 장세 속에서 시황 공부와 차트 공부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금부터 1시간 저희 수익등정 30일과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흐름, 그리고 글로벌 증시까지 모두 짚어주며 투자에 대한 시각을 넓혀주는 강의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시청자분들에게 큰 반응을 불러일으킨 전문가님이 여러분들 도와주신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차트를 볼 때 놓칠 수 있는 부분들 모두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가님의 종목까지 공개한다고 하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요. 자, 그럼 수익등정 30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익대장 전문가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두입니다. 오늘 시장이요, 상한가가 무려 64개가 나왔습니다. 상한가 64개 나오는 시장 상황 속에서 내 종목은 못 간다. 그래서 아쉬워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요. 절대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글로벌 증시도 좋고요. 국내 증시의 흐름도 오늘 18포인트 상승 부분을 경협주만이 끌고 간 건 아닙니다. 시장의 질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시황, 그리고 오늘도 교육을 준비했죠.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 계좌 수익 빨갛게 물들여 드릴 겁니다. 맨 끝부분에는 교육을 통해서 발굴해낸 종목까지 여러분들께 오픈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종목까지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오늘 시황 굉장했죠. 이러한 부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남북 경협주 때문에, 그리고 또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북한과 미국, 북미 정상회담까지 순조롭게 다시 진행된다라는 그런 내용 때문에 시장은 상당폭의 강세로 오늘 나타냈습니다. 아시아 증시에서도 일본 쪽이 강보합으로 마감하고 그다음에 대만이 0.4% 강세, 그 정도에서 머뭇거리는 흐름이었는데 국내 증시의 강세는 단연 돋보였죠. 자, 남북 경협주 관련해서 남북 정상회담에 관련된 내용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놓고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죠.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시장이, 경협주들이 엄청난 강세를 띠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에 대해서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시 한번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날짜 부분들이 사실상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3차, 4차, 그러니까 이미 3차 남북정상회담은 4월 27일 날 개최가 됐죠. 그러고 나서 이번에 기습적으로 4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서 언제 오픈이 됐을까요?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조금 드무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당시 기준입니다. 요 당시 기준에 3월 말까지 기준에서는 남북 경협주들의 흐름이 사실상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조금 이따 건설주들의 흐름에서 좀 보여드릴 텐데 이 흐름에서 제한적인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좀 잊고 계시다가 그러다가 오늘 64개 종목이 상한가, 그중에서 경협주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겠죠. 대부분이 경협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와 하고 몰려드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 금요일 날 급락한 것을 감안한다면
금요일 대비해서 그러니까 그 이전의 고점을 넘긴 종목은 사실상은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이런 부분을 전체 흐름에서 좀 찾아보셔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뭐 이런 내용들은 자료 다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끔 드릴 테니까 그때 차분차분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4월 27일 3차 남북 정상회담 이 전후를 기준으로 직전부터죠. 4월 말부터 건설주를 필두로 제대로 된 랠리가 진행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5월 16일입니다. 5월 16일 날 남북 고위급 회담을 북한 측이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때 시황 굉장히 자세히 설명드리죠. 그리고 이때 경협주에 대한 대응 전략도 굉장히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의 흐름에서는 뭐 이때죠. 5월 24일, 25일 분위기가 굉장히 급격히 악화됐다가 다시 또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내줬는데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금요일입니다. 지난 금요일 25일 기준에 북미 정상회담이 완전히 좀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서 급격한 조정을 받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여러분들께 이러한 디테일한 내용이 나오기 이전에 종목군들의 흐름에 대해서 어때요? 뭐라고 설명드렸죠? 남북 경협주가 사실상 지금 현재로서는 실체가 있느냐? 사실은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현재로서는 앞으로 잘 진행되면은 그러면은 경협주들에 대해서 실적 개선폭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기대 요인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게 들어가다 보면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광급 공사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마진율을 크게 높여서 진행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있고요. 가장 현실적인 부분은 잘 생각해 보세요. 중동 쪽의 전쟁, 뭐 쿠웨이트 전쟁이라든가 이런 전쟁이 났을 때 우리나라도 파병을 하고 유럽도 파병을 하고 그렇게 되면서 뭐 베트남 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그쪽의 개발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들 우리나라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미국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유럽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참여를 하죠. 다시 얘기한다면 북한에 대해서 경제 원조를 해줄 경우에 그래서 사회 간접 자본이 들어갈 때에 우리나라 자금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경쟁을 하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씩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옥석 가리기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일정의 내용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기술적으로 대처할 수 있느냐?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식 30년 한 윤정두가 또 실전 투자대회 7차례 우승한 윤정두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해석을 제대로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여러분들께 교육을 통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 5월 16일입니다. 5월 16일자 방송화면 보시면 맨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16일 예정 남북 고위급 회담 16일 00시 30분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취소를 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종목군들이 급락이 나왔어요. 그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요겁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2차 남북 정상회담 2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고 또 글로벌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고 그리고 나서 시장은 오히려 밀려 떨어졌다.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의 흐름에 연동돼서 움직임을 가져갔다. 이것을 설명드리면서 비금속 광물이라든가 또 철강이라든가 건설주에 대한 설명도 드렸죠. 건설주 같은 경우는 결론은 어떻게 해석을 해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뭐 고점 찍고 밀린다 이렇게 해석해드렸습니까? 그렇지 않죠. 남북 고위급 회담이 취소가 돼서 가파르게 올라왔던 부분이 이격이 줄어드는 그런 시점이라면은 오히려 철강주 쪽에서는 포스코 또 현대제철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건설주는 건설 업종 자체. 그러니까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을 때 요 기준에서는 사실상 글로벌 경기가 정점을 찍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의 기준은 어떻게 돼 있어요? 건설주들이 경협주들 중에서 가장 저평가에 속해 있는 업종에 들어간다. 그래서 시가총액 지금 8조 수준까지 올라온 현대건설 어떻게 돼 있어요? 현대건설의 기준 8조 수준이 아니라 이제 9조에 달하죠. 현대건설의 경우에도 이제 막 저평가를 벗어난 국면. GS건설 같은 경우 어때요? 아직도 저평가인 국면.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은 오히려 시장에서 남북 경협 관련된 악재가 나와서 눌리면 눌릴수록 오히려 또 저평가 국면으로 진입된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타 업종을 놓고 보기보다는 철강과 건설 쪽에서 오히려 옥석 가리기를 하는 게 낫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설정을 해드렸고 오늘 기준에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나죠. 물론 비금속 광물 쪽의 상한가 시가총액이
0.6%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종목군들도 옥석 가리기를 잘 하셔야 되는데 솔직히 뭐 어떤 종목에다 딱 잡아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요. 바닥 대비해서 뭐 4배, 바닥 대비해서 6배 이렇게 올라온 종목군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러한 종목군들을 보면은 실적 자체가 적자인 종목도 많고 시가총액이 400억에서부터 뭐 1600억 뿐이 이렇게 뿐이 안 올라온 종목도 있어요. 그러니까 400억일 때가 불과 몇 달 전이란 말이에요. 400억인 주가가 저평가해서 400억이 아니라 400억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1600억은 앞으로 경협주들 뭐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그거는 4배까지 올라올 수준의 흐름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아직까지는 그런 종목군의 랠리가 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옥석 가리기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 오늘 현대건설이 상한가에 진입을 하면서 업종 지수 자체가 14.75% 올랐습니다. 결국은 이것만 놓고 보시면 아 힘들다. 왜 내 종목은 64개의 상한가에 포함이 안 돼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체도 없는 400억짜리 1600억 만들어 놓고 와 철도 관련주야. 말도 안 되는 소리. 몇 명이나 이걸 수혜받겠어요? 그리고 간혹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와 테마주가 뭐 엄청난 것처럼. 절대 아니에요.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뭐 케이블 TV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떻게 시장을 끌고 가요? 다시 따져드려요. 현대건설 상한가 들어가고 건설업종이 14.75% 움직였는데 시가총액 비중은 1.6% 수준이에요. 그러면 오늘 올라온 거 다 해봐야 지수는 5포인트뿐이 못 당긴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비금속 광물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 비중 0.6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0.12%, 3포인트뿐이 못 당겼어요. 시장 포인트 기준에. 나머지 끌고 올라온 거는 업종 대표주, 오래간만에 대한항공 3% 이상, 포스코의 강세, 한국전력의 강세, 물론 포스코 한국전력도 갖다 넣는다면 경협주에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상적인 펀드멘털을 가진 업종군이 땡겨줬다. 거기에 전기전자업종 어때요? 전기전자업종 오늘 마이너스 0.41%. 시장 지수는 조금 눌림을 가져갔지만은 지난주에 삼성전자 어땠습니까? 8%대 강세. 예? SK 하이닉스 사상 최대치 고점. 삼성전기 어때요? 52주 고가 랠리. 그렇게 되면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업종군에서의 흐름도 같이 연동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테마주에 시장이 다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정상적인 매매하시는 분들도 분명하게 긍정적인 장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내 종목이 지금 당장 상한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윤정도와 함께 교육받으시면요. 조금 이따 종목군들 건설주들도 AS 해드리겠습니다만 상한가 종목 왜 못 잡습니까? 여러분들의 정상적인 포트폴리오 플러스 시가총액 극대형주에서도 현대건설 같은 상한가 종목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시황은 글로벌 증시 뭐 여전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요만큼에서 마무리를 해드리는데 지금 보신 자료 그리고 뒷부분에 교육받을 자료 전부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겠죠.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첨삭지도 9시부터 11시까지 온라인에서 진행해드려요. 그때는 경협주들 64개 상한가 종목 중에 대부분의 경협주들 내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리고 실질적인 주도 업종군 어떤 종목을 또 편입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산맥 3부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최근 시장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시황 공부와 차트 공부가 중요해진 시점인데요. 글로벌 증시부터 국내 증시까지 모두 짚어주시며 여러분들의 투자의 방향을 잡아주시는 전문가이십니다. 윤정두 수익대장 전문가님의 특별한 온라인 강의가 오늘 밤 9시에 시작합니다. 참여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포털창에서 수익산맥 4글자 검색하시면요. 저희 수익산맥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홈페이지 메인에는 윤정두 전문가님 사진이 보이네요. 아래로 조금만 내려주시면 온라인 강의 배너가 있습니다. 이 배너를 클릭하시면 무료로 온라인 강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별 맞춤 첨삭 지도부터 전문가님의 주식 자료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드릴 예정입니다. 온라인 방송을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무료로 전문가님의 자료까지 보내드리니까요. 참여를 통해서 투자 전략도 세우시고 전문가님의 자료까지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전문가님 만나볼게요. 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64개 종목의 상한가가 나왔어요. 그중에 대부분이 경협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시장에 접근하시다 보면 이런저런 마케팅, 뭐 HTS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이런저런 마케팅을 보시는데 현혹되지 마십시오. 금요일 날 어떻게 했어요? 경협주. 붕괴됐죠? 박살났죠? 그때의 저점 편입을 할 수 있는 교육을
미리 받으셨다면은 오히려 오늘 같은 날 수익을 내실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목요일 날 정리 못하고 금요일 날 개파락으로 두들겨 맞고 거기서 손절을 했거나 혹은 너무 무리하게 추가 편입을 해서 겨우겨우 돌려놨다. 이런 흐름 속에서는 진정한 수익이 아니죠. 오늘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그 부분 어떻게 해서 고점에서 정리가 되고 어떻게 해서 저점에서 재편입이 됐는지 그 부분을 설명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광고 부분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정상적인 수익 내실 수 있는 방법 교육을 통해서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4월 23일 첫 방송 이후에 지금 13번째 강의인데 13번째 강의, 그러니까 12번째 강의까지 진행됐을 때 누적 수익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오늘 현대건설이 상한가를 갔으니까 현대건설이 오히려 1등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26%예요. 그러한 부분은 급락이 금요일 날 연출되고 나서 돌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그나마도 52주 고가를 넘겼어요. 근데 나머지 경협주 중에서 52주 고가를 못 넘긴 종목군들 많다 그랬죠.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 상한가를 굉장히 많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전 고점 대비 상당폭을 조정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기술적으로라도 빠져나오고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구간이 있었는데 그것을 놓쳤다는 거죠. 오늘 다 보여드릴게요. 자, 오히려 현대건설 대비 GS건설의 누적 수익이 월등히 큽니다. 그죠? 현대건설은 이제 막 저평가 국면을 넘겨놨다라고 표현을 드렸고 GS건설은 여전히 현대건설 대비해서는 저평가 수준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역전이 된 거예요. 그 밖에 BH 같은 경우 어때요? 지난주 수요일 날에 또 오픈해드렸죠? BH 요즘에 계속 오픈해드리잖아요. 샛별형 교육해드리고 주봉으로 기준해서 샛별형 또 말씀드리고. 마찬가지예요. NH투자증권 월봉상의 샛별형 오픈해드리면서 NH투자증권 긍정적으로 해석하십시오라고 지난주 수요일자 방송에서 오픈해드렸습니다. 결국은 오늘 뭐 4%에 달하는 그러한 강한 흐름. 교육만 받으시면 다 가져갈 수 있는 수익입니다. 먼저 현대건설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 과연 고점에서 다 차익 실현하고 매번 저점에서 살 수 있느냐? 당연히 살 수 있죠. 예? 윤정두가 30년 주시겠다 그래서 30년. 진짜로. 예? 거기에 수익률 대회 2000년부터 해서 쭉 예? 매년 한 번씩 해가지고 7차례 수익률 대회 우승. 어마어마하죠.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교육자료 오픈해드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해드리고 그 노하우를 가지고 고점 저점 못 잡겠어요? 이게 4월 30일 날 기준입니다. 4월 30일 날 기준. 예? 이 이후에 계속 어떻게 돼 있어요? 5월 2일 날 또 우와 그러고 나서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까지의 기준에서 차익 실현을 하는 기준점이 아직 우리가 배우지 못한 이격을 가지고 꼬리가 달린 부분에 대해서 차익 실현 그리고 이격이 아직 줄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의 차익 실현 이러한 부분을 캔들만 배우고 있지 우리가 이격을 못 배우잖아요. 그럼 이 이격을 어디서 배워야 된다 그랬어요? 첨삭지도에서. 지금은 정규 방송 시간이니까 원래 배우기로 했던 캔들 기준에서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요. 그럼 보실까요? 5월 14일의 기준. 안 보이시죠, 잘? 예? 여기서 또 장대 항목이 나옵니다. 이럴 때 접근하는 거예요. 눌려져서 횡보하고 있는데 이럴 때 접근하는 게 아니고 차익 실현 제대로 하신 이후에 또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거래량이 어디서 터지느냐. 거래량의 기준에 9시 10분, 9시 30분, 10시까지 뭐 해서의 거래량까지. 예.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됐습니까? 5월 15일자. 5월 15일자가 뭐예요? 5월 16일 날 어떻게 됐어요? 꿍 하고 깨져 내려갔잖아요. 왜? 남북 고위급 회담. 남북 고위급 회담이 일방적으로 취소가 됐단 말입니다. 몇 시에? 16일자 00시 10분인가요? 그럼 16일 장에 급락이 나왔겠죠? 이때 당시에 파란색 없죠? 빨간색만 있죠? 이때 당시에 빨간색만 있는데 어떻게 해놨어요? 와, 수급에 대한 손바뀜의 흐름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검은 색깔이 뭐예요? 유가증권 시장의 흐름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흐름이 고점을 뚫지 못하고 가고 있는데 자기 혼자 계속 날아갈 수 있다? 시가총액이 얼마? 1억 1000만 주짜리죠? 그럼 얼마예요? 8조 이상 되는 종목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차익 실현 그렇게 악을 쓰고 미리미리 교육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16일입니다. 16일 기준 앞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드리고 뒤에 또 해드릴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의 갭에 대한 거래량 터진 부분의 공략 이 수익을 왜 못 냅니까? 라고 주봉을 통해서도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죠. 윗골이 달릴 때 차익 실현 부분 교육해드렸죠. 그러고 나서 이 부분에서는 여기는 지금 없습니다만 뭐가 있어요? 이격도. 이격도를 기준으로 캔들 교육하는데 이격을 말씀드릴 수 없으니 첨삭지도 들어오세요. 매번 방송 월화 수요일날 하면은 수요일날 9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첨삭지도 해드립니다. 해서 첨삭지도 해서 이렇게 횡보할 때 들어가시는 게 아닙니다. 있는 물량도 차익 실현입니다. 왜?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뭐 좀 틀어졌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잖아요. 바닥에서부터 지금 엄청나게 치고 올라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격이 발생됐을 땐 차익 실현하자. 그럼 언제 들어가느냐? 거래량이 빵 터지면 들어가자. 그 빵 터지는 거 아까 화면 보여드렸죠? 9시 반, 9시 10분, 9시 반, 10시까지 해서 거래량이 전체 거래량 대비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결국은 그렇게 해서 우와 여기서 수익 냈어. 땡큐. 예?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캔들의 절반 이상을 훼손시켜요. 음봉으로. 그리고 이격 발생돼 있고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차익 실현이죠. 그 다음날 꿍. 자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요 흐름 속에서 이격을 강조를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의 흐름으로 다시 볼까요? 자, 잘 보세요. 맨 처음에 일봉 꼬리 달린 차익 실현 그리고 나서 이격이 높아졌어요? 안 높아졌어요? 이 이격 대비 높아져 있는 이 흐름은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받아야 된다. 그게 관성과 회계 법칙. 자, 한 방향으로 쭉 가는데 이평선의 거리와 너무 벌어지게 되면 다시 회귀한다. 이 회귀할 때 주가가 밀릴 것이냐 아니면 횡보를 하면서 평균 2평이 올라올 것이냐. 결과적으로는 고평가는 아니기 때문에 횡보하면서 이격을 줄일 수 있다. 그때를 보자. 그리고 테마가 형성돼 있어서 매기가 들어온다면 그렇다면 거래량이 터질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가 거래량 터진 구간이었죠. 터지고 나서 또 횡보할 때 뭐라 그랬어요? 아닙니다. 제발 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케팅에 현혹되지 마세요. 야, 이거를 내가 여기서 갖고 있고 계속 갖고 있다가 오늘도 상한가. 말이 됩니까? 아까 GS건설하고 수익률 자체가 달라지죠. 변동성에서 여기서 차익 실현하고 기다렸다가 여기서 따라붙어 또 수익 내고 그러고 나서 이런 데서 편입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목요일 날 정리가 돼요? 안 돼요? 지난주 수요일 날 9시부터 11시까지 첨삭지도 들어오신 분들은 경협주 아직은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수익 내, 여기서 수익 내, 여기서 수익 내. 이격 발생됐으니까 차익 실현. 언제 다시 들어가느냐? 거래량 뻥 터질 때. 그죠? 근데 개파락이 빵 나와서 어우 땡큐. 땡큐. 개파락이 빵 나타나줬어요. 문제는 뭐예요? 북미 정상회담을 안 할 수 있다. 근데 북한이 바로 납작 엎드렸죠. 그렇게 되면서 분위기가 할 수도 있다. 약간 코멘트가 나왔단 말이에요. 주말에만 꼭 갑자기 성사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공격적이신 분들은 여기서 들어갈 수 있어요. 윤정도는 매매를 안 하니까 안 들어갔지. 예? 다만 여러분들께 교육을 시켜드리잖아. 그러고 나서 요 수익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 수익. 그죠? 여기서부터 들어가서 오늘 기준에 10% 수익 내셔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조건 잡고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은 벌써 이미 앞전에 여기서 비중이 다 있는 거야. 그대로 갖고 있는 거야. 그런 매매하지 마십시오. 오늘 현대건설의 내일 전략 부분을 AS 시간에 첨삭지도 시간에 자세히 해드릴 겁니다. 그럼 GS건설은 어떤 맥락이냐? GS건설도 놓고 보셔야죠. GS건설 똑같아요. 4월 30일 날 여러분들께 캔들의 기본 과정 음봉 양봉 캔들 얘기하니까 와 캔들 그 우스운 거를 13강까지 해? 우스우세요? 얘를 여기서 왜 살 수 있는 거예요? 직전 고점들 넘겼으니까 그 정도 가지고 아니죠. 거래량 지금 안 나왔지만 거래량 빵 터졌겠죠. 여러분들께 음봉과 양봉의 기준을 잡아야 될 때 뭐라고 설명했어요? 음봉, 종가 어디? 종가 여기. 종가 어디는 바로 종가 여기 알고 계셔야 돼요. 안 갖고 계신 종목은 종가를 잘 모르죠. 시가 어디? 시가 여기. 갭 상승이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예요 지금. 갭 상승이 어마어마하게 났다는 건 뭐예요? 그냥 올라가나?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올라가죠. 그죠? 실적 개선에 대한 내용 여러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움직임이 굉장히 강해졌다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여기서 실적 개선 폭으로 올라왔던 부분에 멈춰져 있을 때 남북 정상회담이 바로 놓여져 있는 그런 구간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흐름이 나오는데 이걸 못 쫓아붙어요? 수익을 못 내요? 에이 말도 안 되죠. 다시 볼까요? 자,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예?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는 음봉과 양봉? 음봉 뜨면 양봉 뜬다. 이 개념이 아니라 시가가 어디냐는 게 시가가. 종가가 어디고. 이 정도의 갭상승이 웃음 내는 거예요. 굉장히 큰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격이 발생됐거나 혹은 우리가 이 교육을 하면서 뭘 알려드렸어요? 첨삭지도 때. 첨삭지도 때 우리가 캔들이니까 안 배우는 첨삭지도 요 내용. 갭에 대한 목표 주가. 갭이라는 건요. 예? 서양식 분석에서 갭이라는 거는 갭이 발생될 때 돌파갭과 급진갭이 나오면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서양식 분석의 모든 패턴은요,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W자형 패턴, V자형 패턴, 원형 패턴, 전부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어요. 전제 조건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에는 번역본 자체가 제대로 돼 있는 게 없죠.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할 수 있다. 끝. 그게 주식 자격증 시험 문제 교과서적인 책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갖다가 쓰는 책은 전부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 끝. 그래서 윤정두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100강 이상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지금 아시아경제TV에서. 예? 거기에 모든 이 PPT 자료에 갭이면 갭에 대한 기준점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형성돼야 되고. 그리고 갭이 발생됐을 때 그 목표 주가는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 지금 캔들 배우는데 그것까지 지금 해드릴 수 있어요. 방송에서? 못하죠. 그러니까 첨삭 지도를 해드린단 말이에요. 오늘도 또 해드릴 거예요. 9시부터 11시까지 참여하셔야 된다고. 그럼 그 갭에 대한 목표 주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예? 그 목표 주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죠. 근데 추가적으로 돌파 갭이 또 나와. 갭을 안 메꿨는데 추가적으로 돌파 갭이 또 나와. 또 나오는 상태에서 목표 주가 어떻게 돼요? 보수적일 때는 다시 요만큼. 공격적일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목표 주가 범위까지.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또 갭이야. 여기는 갭을 깼어요? 안 깼죠? 저점 편입이 돼요? 안 돼요? 될 수도 있고 기존 물량 유지할 수 있고. 현대건설의 변동폭은 또 틀려요. 응? 현대건설의 변동폭하고는. 보실까요? 주봉 차트. 이거 목표 주가 여러분들 지금 GS건설 갖고 계시죠? 목표 주가 어떻게 설정해요? 나도 몰라.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그게 무슨 교육이냐고. 남북 영역 관련해서 GS건설도 건설주니까 좀 혜택이 있을 거야.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거 추정하지 마시고. 예? 주봉상의 목표 주가 범위가 요 색깔이에요. 나중에 보시자고요. 윤정두가 이런 목표 주가 범위를 갖고 오는 게 맞아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2015년도에 여러분들께 아시아경제TV에서 똑같은 주식 투시경 교육해드리고 거기에서 아모레퍼시픽 시가총액 12조짜리 이런 종목 목표 주가 딱 설정해드린 범위대로 5개월 만에 100%씩 올라버리죠. 그게 교육인 거지. 그냥 좋은 것 같아. 뭐가 좋은 것 같아? 조금 전에 갭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갭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오늘 기준에. 또 갭 상승이죠. 오늘 뭐 갭 하락인가? 어마어마한 갭 상승이지? 그 갭이 나왔어. 그럼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어떻게 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그러면? 76,000원대입니다 이게. 중기적으로 보신다면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일본으로 보시면은 변동성이 커질수록 흔들릴 수가 있겠죠. 자, 다시 추가적으로 볼까요? 월봉입니다. 기본적으로, 아이고, GS건설 좋아요. 그 누가 얘기를 못해. 기본적으로 지금 이거 배웠어, 안 배웠어, 우리가? 기술적 분석만 배우지, 기본적 분석 배웠어, 안 배웠죠? 그럼 여러분들은 교육도 받으시고, 그리고 방송 시간에 캔들 교육 이외에 첨삭 지도에서 이런 교육도 다 받으셔야 돼. 실적이 어떻게 돼 있고, 지금 현재 PER이 얼마큼 형성돼 있고 업종 PER이 얼마큼 되고 실적 대비해서 앞으로 올라올 수 있는 가격이 얼마큼이고 그거 계산해서 다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누적 수급이 지금 얼마큼 돼 있는지 2016년도 이후에 또 그 이후에 얼마큼 돼 있는지 그렇게 해서 지금 주식수가요. GS건설 전 한 주도 없어요. 한 주도 없는데 주식수 하루 7,279만 주입니다. 예? 그걸 알아야 이게 몇 % 매집돼 있는지를 그걸 알아야 PER이 어느 정도 형성되는지를 또 PBR이 어느 정도 그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첫 수렵에 불러요? 캔들부터 배우십시오. 예? 그리고 나서 수급 기준. 외국인과 기관 위주의 수급입니다. 기관 위주의 수급인데 기관들의 매수 평균대가 35,000원이에요. 프리미엄을 지금 줄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 테마가 강하게 형성됐고 거래량 빵 터져 있고 그거에 대한 또 목표 주가. 그렇게 해서 단계별로 접근하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입 딱 벌리고 있다가 그러면 현대건설 같은 경우 그냥 일봉으로만 이러고 있다가 76,500원 5,600원이니까 와 좋다고 있다가 개파라 빵 나오면 손절 삑 그리고 오늘 갭상승 딱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하지? 그게 무슨 교육이에요? 제대로 교육 받으십시오. 자 지금은 뭐만 배운다 그랬어요? 캔들만 배운다 그랬잖아요. 캔들만. GS건설 월봉입니다. 이거 못 잡으신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현대건설을 설명드려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GS건설이 오히려 저평가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말씀 분명하게 드렸죠. 잡으실 수 있나 없나 볼까요? 월봉입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어이구, 장학형 떴네. 예? 팔아야지. 차익 실현해야지. 어이구, 상승 장학형 떴네. 어이구, 매수해야지. 어디서부터 매수해? 여기서부터 매수. 우와. 그러는데 쭉 갈 줄 알았더니 어이구, 교수형 떴네. 차익 실현해야지. 예? 딱딱 나오잖아. 매매세. 우와, 상승 이태 확인형 떴네. 편입해야지. 우와, 여기서 또 장학형 두고 죽었네. 차익 실현해야지. 어려워요? 이번에 어떻게 했어요? 우와!
견형 샛별형 떴네. 샛별형인데 여기가 공간이 없어요. C가와 종가 제대로 보시라고 그랬죠. 이게 C가가 어디예요? 종가가 여기고 C가가 어디예요? 요 밑에죠.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도 모르시면서 캔들 교육한다니까 채널 돌리려고 그래? 이거 그럼 여기서 편입되면 어디서부터 들어가요? 샛별형의 기준에. 불과 지난주 수요일 날 배운 겁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딱 하면 여기 예? 31,000원이면 살 수 있는 거예요. 31,000원이면. 오늘 얼마까지가? 오늘 5만 원대 중반까지 갑니다. 31,000원에서 불과 두 달. 두 달이에요, 실질적으로? 한 달이에요. 4월 30일부터 움직였어. 그러면 한 달이라고 기준 잡으면 얼마예요? 38% 수익 맞나요? 에이, 거짓말. 다 나와 있죠, 지금? 오늘 배울 내용에 이 캔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완전한 필살기 다 오픈해 드릴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시중에서든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없는 캔들의 4대 천왕의 기본 전제 조건 플러스 편입 구간과 손절 구간을 알려드립니다. 망청 떴어요. 어디서 사라고? 상승인태 확인형 떴어요. 어디서 사라고? 우리나라에 정리된 거 하나도 없죠. 윤정두가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전 증권사의 임직원 교육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내용들이 시중에 돌고 있다? 전부 윤정두 애제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구원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자료 다운로드 받으시는 방법, 그리고 오늘 9시부터 11시까지 첨삭지도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내일 경협주 당장 어떻게 대처할 거야? 없으신 분들은 뭐 어떻게 편입을 할 거고, 그 부분에 대한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시청자분들의 반응과 관심이 뜨거운 전문가님이시죠. 윤정두 수익대장 전문가님의 특별한 무료 온라인 강의가 오늘 밤 9시에 시작합니다. 온라인 강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전문가님의 자료까지 보내드리니까요. 참여를 통해서 전문가님의 알짜 정보들까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무료 온라인 강의 참여 방법은요. 저희 수익산맥 홈페이지 이렇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포털창에서 수익산맥 4글자 검색하시면 되시는데요. 홈페이지 메인에서 아래로 내려주시면 온라인 배너가 보이네요. 이 배너 클릭하시면 무료로 온라인 강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에서는 개별 맞춤 첨삭 지도부터 전문가님의 주식 자료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드릴 예정입니다. 온라인 방송을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전문가님 자료까지 보내드리니까요. 참여를 통해서 투자 전략도 세우시고 전문가님 자료까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윤정두 전문가님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셨죠? 현대건설, GS건설. 분명히 교육을 통해서 잡으실 공간이 있었고요.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실 공간이 있었습니다. 다시 짧게만 말씀드리면 현대건설, 나는 일봉으로 계속 보고 대처했었다? 금요일 날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개파락이 나오고 16%까지 밀렸는데, 나머지 경협들도 20% 전후 수준까지 밀렸는데, 그냥 더 갈 줄 알고 가지고 계셨다? 저라면 그렇게 매매 안 합니다. 주봉, 월봉에서의 추세 범위 혹은 일봉으로 대처하실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캔들 이외의 첨삭지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점 저점 꼭 잡아내십시오. 아시겠죠? 자, 오늘 기준에서는요. 중간중간 제가 막 자료를 감추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 부분 보여드릴 텐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복습입니다, 먼저. 반전형 캔들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쭉 넘어갈게요. 이 4가지뿐이 없어요. 4가지. 그러니까 상승 반전의 기준은 우리가 놓고 보는 거고, 별이 3개라는 거는요, 전체 100여 가지의 캔들 패턴 중에서 7가지뿐이 없습니다. 그 중에 지속형이 하나, 동일 흑삼병형. 그리고 나머지 6개가 반전형이에요. 그 중에 2개가 여기 없는데, 하나가 애기제비 감축형. 여러분들 어려워서 그건 좀 배제해놔도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전서구형인데, 그건 또 너무 쉬워요. 나중에 차분히 배우시면 되고, 요 4가지만 배우시면 되는데, 우리가 전제 조건은 다 배웠어요. 이제 필살기죠. 이게 떴어. 망치가 떴어. 어디서 편입하냐 이거예요. 교수형이 떴어. 어디서 차익 실현하냐 이거예요. 그 부분을 맨 먼저 상승 잉태 확인형과 하락 잉태 확인형에서 교육을 해드렸고, 두 번째 샛별형과 석별형에 대해서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준에 장악형의 기준을 해드릴 텐데, 장악형부터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틀씩 걸쳐서 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준에서는 장악형을 하락 장악형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요. 상승 장악형은 예제만 빠바바바박 넘어갈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일 상승 장악형을 또 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 앞부분, 다른 부분에 대한 복습부터 진행을 합니다. 하락 잉태형이에요. 하락 잉태 확인형이고. 전제 조건, 요거는 인터넷상에 일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요것도 사실은 정형화 시켜놓은 게 없습니다.
요 패턴으로 딱 써 있다. 그럼 전부 윤정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시겠죠? 요거 가지고 누가 저한테 시비를 걸 수가 없어요. 다 제 거니까. 예? 제가 정형화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 자료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한 번쯤 읽어보시면 돼요.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요겁니다. 요거는 아예 없어요. 요거를 가지고 윤정도한테 허락도 안 받고 내 거다 하면은 저희 연구원 출신들은 상관없습니다. 여타 방송에서도 많은 연구원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연구원 출신도 아닌데 이걸 자기 거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큰일 납니다. 이거는 저작권이 있는 거예요. 보시면은 하락 잉태 확인형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승을 하다가 하락 반전되는 거죠. 예? 그럼 이런 종목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게 떴을 때 뭐다? 차익 실현을 하는 거다. 예, 차익 실현의 범위에 대해서 예제 부분, 전 시간대 예제가 있으니까 그거 참조하시고요. 상승 잉태 확인형, 그 부분도 전제 조건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상승 잉태 확인형의 편입 구간. 이게 떴어. 예? 쭉 흘러내리다가 상승 잉태 확인형이 딱 떴어요. 그럼 어디서부터 편입하느냐? 여기 다 자세히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설명 앞부분에 다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전일 방송, 지난주 방송 또 참조하시면 돼요. 예제 부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기예요. 삼성전기. 2015년도에도 여러분들께 삼성전기 예제를 보여드렸고 그때도 큰 수익 내드렸고 지금도 어떻게 됐습니까? 5월 8일 날 삼성전기 예제를 보여드렸어요. 상승 잉태 확인형인데 여기에서 이 확인이 되는 과정에서 장이 깨졌어요. 장이 밀려서 이게 꼬리가 달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게 변형의 기준에서 이걸 넘기면 되는 거예요. 꼭 이게 세 개가 나와야만 중요하다. 그게 아니죠. 캔들을 놓고 보는 거는 힘의 강도를 놓고 보는 거예요. 반전이 나올 수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움직임 나올 수 있습니다 해서 종목명 하나도 안 써드리고 교육 다 끝나고 맨 끝에 이 종목이 뭘까요?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첨삭지도 또 알려드렸죠. 오늘도 상승 장악형을 배울 건데 상승 장악형 종목을 이렇게 맨 끝에 알려드릴 거예요. 종목명 첨삭지도 또 알려드리겠죠.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삼성전기. 우와! 바로 그 다음날. 예? 이날 오픈을 딱 교육방송으로 해드렸는데 그 다음날 그냥 바로 편입되고 그냥 쭉. 예?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월봉 차트로 앞서 GS건설 설명드린 때처럼 매집이 이따만큼 됐다. 어마어마한 매집이다. 우리나라에서 외국기관 쌍끌이 기준에 2016년 12월부터 가장 많이 매집한 종목 중에 하나다. 예? 그렇게 돼서 그 평균 단가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을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앞전의 고점을 넘긴 흐름에서의 수급 라인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어쩌고저쩌고 말씀드렸죠. 그럼 결론적으로 요 기준입니다. 월봉 차트에서 이게 지금 더 커졌어요. 예? 오늘 종가 13만 원 수준이죠. 더 커져 있어요. 꼬리가 없어요. 일본 기준 볼까요? 8.55% 상승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닙니다. 예? 여기에서 지금 15일 날짜의 기준이에요.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게 더 올라가 있어요. 이만큼. 자, 그럼 어디서 매수하는지 말씀을 드립니다. 잘 보세요. 이게 복습이니까 빠르게만 설명드립니다. 밀려 내려오다가 추세적인 하락이에요. 예? 막 이렇게 그냥 막 대바닥으로 내려온다? 그럼 기아차뿐이 없게? 맨날 52주 저가 내려가는 거? 그런 종목은 언젠가 반등을 하겠지. 삼성전기는 어때요? 2016년도 말 대비해서 지금 올라온 게 130%가 넘어요. 그럼 130% 넘으면 아이고 삼성전기 내가 뭐 몇만 원에 샀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13만 원에 살 수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올라가다가 꺾여 내려와서 중간에 쉬는 구간, 이런 구간. 그러니까 추세적인 눌림폭이 나오는 이런 구간. 여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잉태. 근데 이 부분이 다시 이렇게 깨져 내려가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요 앞전의 고점을 넘기는 흐름이 표출이 됐죠. 그러면 편입 구간은 어디부터? 잉태형의 경우는 요 라인부터가 매수구간입니다. 그럼 요 날 매수가 되는 거죠. 요 날. 예? 요 날. 그죠? 그리고 요 원래 여기가 양봉으로 끝났다면은 요 구간까지가 전부 매수구간입니다. 그럼 여기서 다 매수구간이고 손절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되돌리는 흐름을 다시 이탈시킬 때 혹은 요 양봉의 절반.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손절 라인까지는 내려오지 않고요. 추가적으로 다시 매수가 설정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런 때 차익 실현 일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점서구형이 떠서 다시. 결론적으로 한 번 그 패턴을 잘 잡아내고 추세를 잘 읽어낸다면 수익이 충분히 난다. 캔들 하나 가지고.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준의 석배령이.
석배령 지금 땅을 치고 후회했을 거예요. 야, 이것만 이렇게 전제조건 잘 배우고 그리고 어디서 차액 실현하는지만 제대로 배웠다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50만 원일 때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전량 차익 실현 했어야 안 했어요. 방송에서 여기서 오픈해드리고 전서구형에서 그 다음날 여기서 편입해서 우와 대박 며칠 만에 10% 이상 시가총액 3위까지 올랐던 종목을.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개파락 뻥. 근데 이날도 또 차익 실현을 해. 예? 현대건설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현대건설은 뭐예요? 이격을 가지고 차익 실현했죠. 얘는 석배령 가지고 차익 실현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지. 그래놓고 꼬리 달리니까 어떻게 해? 차익 실현이지. 현대건설은 당연히 금요일 같은 경우에 편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목요일날 정리하신 분들은 금요일날 당연히 편입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목요일날 갖고 가신 분들은 편입이 안 되는 거지. 또 여기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갖고 계신 분들 이게 편입이 돼요? 힘들지? 손절하지? 그리고 비중만 늘어나지 편입한다면? 그리고 지금까지 힘들어하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육만 제대로 받으시면 여기서 차익 실현. 또 이때 들어갔는데 윗골이 또 달려. 또 차익 실현. 그림 이쁘게 해서 다시 볼까요? 계속 설명드려요. 석별 십자행 떴다고 해놓고 윤정두가 여기서 차익 실현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이거예요. 전서구형에 오픈해드려. 그 다음에 요 구간, 요 바닥 구간 여기서 편입이 돼. 교육해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우와 수익 냈어. 그리고 석배령의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개파락. 똑같은 종목 누구는 수익 내는데 예? 왜 수익을 못 내시냐 이거. 여기 꼴이 달렸어 안 달렸어? 차익 실현이지. 편입 어디야? 여기서 해야지. 그 다음에 차익 실현하고 나니까 어때요? 냅두다 보니까 이럴 때 예?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있지. 이게 교육입니다, 이게. 이걸 왜 못해? 맨날 첨삭주도 맨날 말씀드리는데. 샛배령의 기준 놓고 오겠습니다. 샛배령. 전제 조건.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편입 구간.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편입 구간에 BH. 예? BH. 21,000원대에서부터 들어간 BH. 금요일 날 27,000원대까지 찍어준 BH. 30%에 달하는 수익 BH. 중간중간에 차익 실현한 BH. 12번 교육할 때 반 이상 갖고 나온 BH. 실적 급격히 개선되고요.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긍정적이에요. 예? 이런 종목을 왜 편입 못 하시냐고. 그 다음에 또 보여드려 또 땡겨가지고 자 BH입니다. 변형 샛배령입니다. 여기서 또 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 밑에서도 여기서도 일봉 주봉으로 망치형 기준으로도 살 수 있고.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 지금 보여드린 데가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샛배령의 기준에서. 지금 샛배령의 예제 기준에서 망치형의 기준에 꼬리 달리고 21,000원대에서부터 얼마까지? 27,000원대까지. 우와! 그리고 나서 월봉으로 보면 또 매수 구간이에요. 장악 확인형이야 월봉으로 보면. 지난주 수요일날 또 보여드렸어. 얼마에? 25,000원대에서 고점이 27,000원 기준이죠. 예? 우와! 그리고 나서 또 보실까요? 오늘의 기준 요겁니다. 장악형의 기준. 요거 배우셔야 되겠죠. 제대로. 자, 보겠습니다. 요 기준 한번 천천히 쭉 읽어보세요. 5거래일 이상 상승 추세가 지속이 돼야 되고 이 거래일의 캔들이 최근 거래일의 고점을 확인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 파란색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요게 빨간색. 쭉 올라오다가 이만큼 더 올라갔는데 음봉으로 뻥. 죄송합니다. 이게 빨간색, 이게 파란색이 되겠죠. 빵 깨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전제 조건을 바탕으로 해서 차익 실현 구간을 설정하는 겁니다. 차익 실현 구간. 여기서부터 쭉 가지고 왔지. 우리가 언제 이런 데서 사나요? 이런 데서 사면 바보 소리 있는 거예요. 바보. 예? 이런 데서는 차익 실현. 그럼 어디서 차익 실현하니? 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 예제를 보여드리면 쉽게 나오겠죠. 하락장악 확인형까지 해서. 이게 어떻게 돼 있어요? 우와, 금호석입니다. 언제예요? 2012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어마어마하게 33.45%. 이때는 상한가가 15%일 때입니다. 우와, 그러더니 하락장악이 뻥 떴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1차 정리 구간. 여기를 이탈시키는 흐름. 쭉 올라오는데, 새로운 고점을 형성하더니 뻗어가질 못하고 감싸안고 내려와요. 이건 캔들 2개만 가지고도 별 3개 나는 거예요. 아니, 이날 고점을 형성했는데 여기서 밀고 내려가. 왜? 전날 가격에도 나는 차익 실현하겠다. 뭔지는 모르겠어. 예를 든다면 장중에 이게 경협주라고 치면 장중에 뭐 어떤 또 부정적인 내용이 나온 거지. 그렇게 하면서 올라가려다가 구구구구구구구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1차 차익 실현의 기준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2차. 2차가 뭐냐?
나는 화장실 갔다 왔어. 나는 슈퍼 갔다 왔어. 슈퍼 갔더니 딱 밀려 내려와서 꼬리가 좀 달리네. 혹은 나는 이날 출장 갔다 왔어. 못 봤어. 말도 안 되지. 내 종목 못 볼 수 있어요? 못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요. 그럼 그 다음 날은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 밑에서는 무조건 파는 겁니다. 차익 실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도 못했다. 그럼 장학형의 기준에 몸통까지 전부 요 밑으로 있을 땐 다 차익 실현하는 거예요. 그럼 돌려질 때 미련 가져야 되느냐? 아니에요. 미련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 되돌린 구간 여기를 넘기지 못하면 미련 갖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다 차익 실현하는 거예요. 미련 갖지 마. 고점을 못 넘기는데 뭔 미련이야. 장학형이 빵 떴는데. 아까 다 보여드렸잖아요. GS건설 월봉으로. 예? 고점 잡혀요 안 잡혀요? 다 잡혀요. 싹 다 잡혀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신라젠 고점 다 잡혀요. 캔들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우와 45.01%. 여기서 이거 되돌린 구간 돌리는 흐름이 있었어요? 그냥 내리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셀트리온의 월봉 차트입니다. 기존에 한번 보여드렸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늘 사실상 이게 조금 밀려 내려왔죠 또. 예? 금요일까지의 기준입니다. 40.31% 하락이에요. 그럼 보실까요? 띵 1차 정리 구간 여기야 여기. 그죠? 여기서 놓쳤다고 치자고요. 예? 놓칠 수 있지. 그럼 여기서는 장학형 떴어 안 떴어? 떴죠. 그럼 여기서부터 정리야. 왜 미련을 가져? 여기서 무슨 저가 편입을 해. 여기서 저가 편입해서 갖고 와야지. 왜 여기서 사냐고. 캔들을 배웠는데. 여태 안 배우셨다고? 이제는 배우셨으니까 셀트리온 같은 종목,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 다 차익 실현하고 저점 편입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1차 정리 구간, 2차 정리 구간, 3차 정리 구간까지. 여기까지 다 파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도 팔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돌릴 때 다시 사더라도 결론은 어떻게 돼요? 되돌림 라인 여기를 못 돌리면 얘는 여기서 반발력을 이용해서 들어갈지언정, 예? 이걸 못 넘기면 얘는 추세 없는 거예요. 지금도 셀트리온 가지고 와 하고 있어. 아, 실적이나 제대로 나와요? 나오고 얘기하자고. 윤정두가 그렇다 셀트리온 매매를 안 했어? 저 바닥에서부터 다 했잖아요. 기술적으로 다 해드렸잖아. 그러니까 지금 얘기할 수도 있어요. 실적 안 나온다고. 6천억 가지고 그게 실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예? 시가총액이 30조가 넘고 40조에 달하는 50조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50조 원대 넘고 있는 하이닉스가 20조 원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데 얘 뭐야? 시가총액이 셀트리온의 10배인 삼성전자가 예? 셀트리온 대비해서 64조의 영업이익이죠. 셀트리온 6천억이라고요. 그럼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놓고 대응하시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뭐 앞으로 어떻게 된다. 아이고 뭐 앞으로 어떻게 되기는 예? 앞으로 한 1000년도 살 수 있을 텐데. 예? 넘어갑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의 월봉 차트 기준에 여기서 망청이 떠서 다시 들어갈지언정 되돌린 구간의 흐름까지는 검증해야 될 게 많다. 그리고 여기서 차익 실현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죠. 윤정두는 다 했어. 그 전에 다 했어. 그 전에. 근데 결국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25.67%의 추가 손실입니다. 여기서부터 손실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40%를 떠나서. 그게 교육입니다. 아시겠죠? 첨삭지도 받으러 꼭 오셔야 됩니다. 자, 셀트리온 주봉 차트의 기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잡으신 가격이 얼마냐면은 31만 4,800원 수준이에요. 예? 근데 월봉으로 보니까 별로 감흥이 없어서 주봉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주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불과 몇 주예요? 7, 8주. 아주 그냥 속 시커멓게 타들어갔죠. 윤정두한테 월봉 하나 제대로 배워서 하락 장학형만 제대로 배우셨다면 2015년도에 아시아경제TV에서 해드렸잖아요. 이번에라도 제대로 배우시라는 얘기예요. 일봉 볼까요? 일봉. 이 가격입니다. 예? 31만 4,800원 기준. 요 기준에서 미끄러져 떨어져 내려올 때 정리를 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순간적으로 엄마는 무슨 여기서 못 돌렸잖아요. 제대로. 죽는 거라고 그냥. 그러고 나서 장학형이 떴을 때 요 구간까지의 기술적 반발력을 보고 들어갈지언정 왜 고점 차익 실현 못하냐고. 여기서 못 떴어요? 어머 교수형 떴네. 배웠잖아. 교수형. 두 번이나 떠줬는데. 이런 거 차익 실현 못했다? 아 나는 교육을 안 받아서 그래? 그런 거 말씀하지 마십시오. 캔들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 종목을 보여드릴게요. 쭉 넘어갑니다. 지금 상승장학형은 내일 해드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상승장학형 내일 와 이런 종목 잡으면 좋겠다 하고 쭉 보시고 첨삭지도에서는 미리 좀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종목 보여드려야 되잖아. 종목 빠르게 넘어갑니다. 빠르게. 주봉으로도 다
설정을 할 수 있고 편입을 할 수 있고 이런 종목만 가져가면은 이런 수익들 다 낼 수 있다. 아시겠죠?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목. 상승 장악형 오늘 날짜의 기준에 일봉입니다. 오늘 날짜 기준에 상승 장악형의 일봉 차트 캔들 2개였는데 별 3개다. 이거 내일 어떻게 해야 돼? 편입해야 되죠. 교육적인 목적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종목 첨삭지도 때 오픈해드리겠습니다. 저는 9시부터 11시까지 첨삭지도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익산맥 여러분들과 1시간 함께 했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이렇게 저희 방송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방송 시간 내에 다 풀지 못하는 부분들 분명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무료 온라인 강의에서 공개가 되니까요. 무료 온라인 강의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 바로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인터넷 포털창에서 수익산맥 4글자 검색하시면 저희 수익산맥 홈페이지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에서 아래로 내리면 온라인 강의 배너가 보이는데요. 배너 클릭하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방송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전문가님 자료까지 보내드리니까요. 참여를 통해서 전문가님 자료 꼭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수익등전 30일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보다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적중스트라이크 맹경선입니다. 투자의 성공은 발품과 노력에 비례한다고 합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투자 수익은 없다는 말일 텐데요. 그래서 오늘도 직접 분석하고 또 확인한 종목 소개해 주실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전문가님. 요즘 소비자들이 부쩍 수소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작년부터 전기차와 수소차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50%나 면제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수소차와 전기차는 향후 내연기관을 대체할 가장 확실한 동력원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세계 최초로 상용 수소차를 개발하는 등 차세대 먹거리로서 수소차에 거는 기대감은 굉장히 높습니다. 게다가 이번 남북 경협철도와 관련하여 철도 인프라가 낙후된 지역에도 수소 열차 등의 도입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해당 수혜주 발굴에 반드시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실제 전기차 관련 핵심 부품 등을 생산하는 종목들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펴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종목은 사마콘덴서의 주가 흐름을 보고 계신데요. 주가는 7,950원에서 76,600원까지 약 9.6배 상승했고요. 역시 전기차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에코프로의 주가 역시 8,510원에서 44,600원까지 약 5.2배인 520%의 기록적인 급등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인지 걱정되세요? 이제 막 철저히 추세를 벗어나는 급등 초기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종목이니 이렇게 급하게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오늘 종목 아직 개인들의 때가 묻지 않은 수소차 관련 핵심적인 기술을 보유한 종목을 준비했는데요. 이런 종목이 최근 외국계 자본이 최대 주주로 등극하면서 주가 부양에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상태니까요. 오늘 방송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수소차 관련 핵심 기술을 보유했으면서 아직 시세가 분출되지 않은 어마어마한 종목이라고 하시니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추천 종목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적중 스트라이크! 첫 번째 스트라이크 포인트는 바로 자, 투자자 여러분, 테마주는 순식간에 몇 배에서 크게는 몇십 배까지도 가는데요. 내실을 갖추고 있는 종목인 경우에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방문한 사우디 칼리드 알팔레 에너지 산업광물 자원부 장관은 우리나라 수소차에 적극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수소차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수소차에 대한 오해를 하나 풀고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소차는 폭발하면 위험하다는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수소는 폭발하게 되면 불꽃이 순식간에 위로 올라간 다음 사그라들어서 실제 폭발하는 우려는 거의 없다고 각 연구 결과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굴지의 기업인 벤츠에서도 최근
수소차 등을 모토쇼에 런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기차는 200km를 내외를 달리지만 수소차는 한 번 충전하면 500km 이상을 달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남북 경협 관련 철도 테마에도 엮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끼가 많은 종목은 어떠한 이유를 대서라도 날아갑니다. 또한 이런 종목의 시총액 3자리라고 하니 2배, 3배 오른다고 해도 시가총액이 2천억에서 3천억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급박한 종목이 오니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종목만큼은 지금 바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스트라이크 포인트는 바로 앞에서 이 종목 알짜 종목이라고 테마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주식 공무원의 추천 종목의 특징은 논리와 근거입니다. 이 종목은 현대차, 기아차, 닛산, 혼다, 쌍용차, LG전자 등을 주요 고객사로 하는 글로벌 선도기업입니다. 동사의 국내 점유율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원재료의 진입 장벽과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 부문이라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최근 외국인 자본으로 최대 주주가 변경되면서 주가 견인의 시그널이 포착되고 있으니 이렇게 거듭 강조드리는 건데요. 오늘 종목 지금 자리에서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종목 확인하실 수 있는 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60-800-4989 누르시고 추천 1번 선택하신 후에 전문가 번호 785번 누르시면 오늘 종목 지금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종목의 핵심 포인트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째, 수소차 관련 핵심 기술을 보유했다는 점. 둘째, 최근 외국계 자본의 최대 주주로 등극했다는 점. 셋째, 시가총액이 3자리의 가벼운 종목으로 2~3배 가더라도 3천억 미만이라는 점. 넷째, 남북 경협철도 테마에 엮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미 엮인 종목에 비해 기대감이 있다는 점입니다. 다섯 번째는 현재 국내 시장 점유율 70%가 넘는다는 점입니다. 수소차 관련주 중 초저평가된 이 종목 거의 마지막입니다. 늦기 전에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060-800-4989 누르고 추천 1번 누르고 주식 공무원 김효성 전문가의 고유 번호 785번 누르시면 됩니다. 785번입니다.
2018 블록체인 코리아 컨퍼런스. 블록체인 선두 채널 아시아경제TV가 주최하는 블록체인 컨퍼런스에 세계 최고의 권위자들이 모입니다. 한국 블록체인 현주소와 미래를 조명할 이번 컨퍼런스는 6월 7일 용산 드래곤시티 그랜드볼룸 한라에서 펼쳐집니다. 국회의원, 코인 개발자, 블록체인 기업, 법률가,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적 규모의 행사를 직접 경험하실 선착순 500분을 모십니다. 지원 접수는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한국의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기회. 2018 블록체인 코리아 컨퍼런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Please join us for the 2018 Blockchain Korea Conference.